결국 모든 것이 희망 없어 보일 때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걸까요? 주변 현실이 공포와 부조리로 무너져 내릴 때조차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계속 숨쉬고 찾고 기다리도록 이끄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평화롭고 안락한 시기를 위한 학문적인 질문이나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역경의 불 속에서 단련된 질문이며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 의사였던 빅토르 프랑클이 깨끗한 상담실이 아니라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인간 경험의 가장 어두운 시면에서 직면해야 했던 질문입니다. 이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 정신의 복잡성에 대해 훈련받고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이론에 익숙했던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직업적 정체성, 소지품, 존엄성,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도 임신한 아내 틸리 그로스를 포함한 거의 모든 가족, 부모님, 형제까지. 문화와 지성이 들끓던 중심지 빈에서 그는 테레지엔슈타트, 아우슈비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하우라는 시면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지식, 그가 통달했던 이론들은 갑자기 인간의 삶이 숫자로 곰팡이 핀 빵 한 조각을 위해 싸우는 앙상한 몸으로 축소되고 끊임없고 자의적인 죽음의 위협 아래 놓인 일상적인 생존에 적나라하고 잔혹한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그곳 존재의 그 끔찍한 실험실에서 프랑클은 단지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인간 영혼의 관찰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과학적 훈련은 그를 버리지 않았지만 삶과 죽음의 본능적인 긴급함에 의해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는 불행을 함께 겪는 동료들 사이에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인 로고테라피의 초석이 될 관찰이었습니다. 순전히 생존 생물학에 근거한 모든 논리적 기대를 거스르며 그가 깨달은 것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깊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의 지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반드시 육체적으로 가장 강건하거나 가장 젊거나 가장 강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 무형이지만 강력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프랑클은 아주 작게라도 내면의 목적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 살아야 할 이유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재회를 꿈꾸거나 미완성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거나 현재의 고통을 넘어 성취해야 할 의미를 시각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중요한 저서 의미를 찾아서에서 그는 이 발견을 날카로운 명료함으로 서술합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거인들이 절망에 굴복하는 곳에서 저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망을 잃고 미래나 의미에 어떤 희미한 빛마저 포기한 수감자들이 단순히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순전히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종종 빠르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야 할 이유의 부재가 생존 본능 자체를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 이미지나 출판되어야 할 숨겨진 원고에 대한 책임감과 같은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 힘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궁핍, 동일한 추위, 동일한 굶주림, 동일한 구타를 견뎌냈지만 그들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을 삶의 닻을 내리게 한 것은 목적의 힘이었습니다. 프랑클은 눈 속에서 지친 행군을 하는 동안 한 동료가 우리 아내들이 지금 우리를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수용소에서 더 잘 지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길 바라네 라고 속삭였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육체적 고통의 절정에서도 더 큰 의미, 사랑, 타인에 대한 염려, 와의 연결은 존엄성과 힘의 섬광을 가져왔습니다. 그 자신도 아내의 이미지를 붙잡고 그녀와 정신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도 그 사랑의 유대 속에서 위안과 동기를 찾았습니다. 의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즉각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 생존 투쟁에서 결정적인 요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대와의 당혹스러운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강제 수용소의 극단적인 물질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상대적인 물질적 풍요, 전례 없는 안락함, 정보와 오락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한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프랑클이 수십 년 전에 정확하게 진단했던 조용한 전염병, 즉 실존적 공허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가 부족하다는 불편한 느낌, 소비도, 직업적 성공도, 덧없는 쾌락도 지속적으로 채울 수 없는 깊은 지루함입니다. 프랑클은 이 공허함에서 비롯된 신경증을 정신성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에서처럼 내적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미를 향한 의지의 좌절에서 비롯되는 고뇌입니다. 오늘날 프랑클과 그의 수용소 동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능성과 안락함에 둘러싸인 많은 사람들이 왜 길을 잃고 무관심하며 자신의 삶 자체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낄까요? 풍요로운 사회에서의 우울증, 불안, 약물 남용, 심지어 자살률 통계는 기본적인 필요를 초월하는 깊은 불안을 지적합니다. 일단 육체적 생존의 요구가 충족되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이 전면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하면 물질적 안락함은 황금세장, 즉 이것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이 메아리치는 황량한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대조는 극명합니다. 극심한 궁핍 속에서 의미는 육체적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풍요 속에서 의미의 부재는 영적 죽음, 즉 잿빛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프랑클의 대답은 급진적이면서도 동시에 깊이 해방적입니다. 그것은 그의 철학의 핵심에 있으며 아마도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여일 것입니다. 바로 근본적인 인간 자유의 확언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도 프랑클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주어진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그는 이것을 인상적으로 표현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 안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프랑클은 우리가 마법처럼 외부 현실을 바꿀 수 있다거나 고통, 두려움, 슬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의 무게를 완전히 인정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외부 요인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이동의 자유, 물질적 소유, 건강을 박탈당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할지 결정할 내적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쓰라림, 도덕적 타락에 굴복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고통 속에서도 목적을 찾고 내적 온전함을 보존하며 우리의 존엄성을 유지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이 자유가 가슴 아프게 작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빵 한 조각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약한 동료와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자신도 저항의 한계에 있으면서도 위로의 말 한마디, 동정의 눈빛을 건네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끔찍함의 규모에 비하면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이 내적 자유의 기념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잔혹한 환경의 수준으로 자신을 격화시키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선택이었고 모든 것이 그것을 부정하려 할 때에도 인간성을 확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즉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현대 생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의 희생자라고 느낍니다. 어려운 상사, 복잡한 관계, 재정적 문제, 건강상의 좌절, 사회의 압력.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안녕이 전적으로 이러한 외부 요인에 달려 있다고 느낍니다. 프랑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이의 그 결정적인 공간을 인식하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교통체증, 경제 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적 및 외적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체증 속에서 분노 대신 인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고 앞에서 절망 대신 회복력과 해결책 추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비난 대신 공감과 소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이 의식적인 선택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근본적인 주체성의 확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공간을 의미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탱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프랑클은 우리를 단지 공허함의 확인이나 자유의 확언만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도를 제공하며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경로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길은 창조나 일의 완수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새로운 것을 가져오거나 과업을 완수하거나 우리의 재능과 기술로 기여함으로써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과학적 발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미는 장인의 기술에 대한 헌신,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살핌, 직원의 책임에 대한 성실함, 부모의 자녀 양육 노력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과업의 웅장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는 태도와 그것이 나타내는 기여입니다. 프랑클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에 기여하는 모든 일에 내재된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든, 안전한 집을 짓는 것이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든, 정보를 유용하게 정리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고 세상이나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참여할 때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는 목적의식과 가치를 경험합니다. 개인적인 인정을 초월하는 열정으로 과학에 평생을 바친 마리 퀴리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정원을 가꾸거나 누군가에게 기술을 가르치거나 직장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깊은 만족감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창조와 성취의 각 행위에서 삶은 방향과 의미를 얻습니다. 프랑클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삶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소명이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수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람은 대체될 수 없으며 그의 삶은 반복될 수도 없습니다. 이 독특한 과업을 찾고 받아들이는 것은 강력한 의미의 원천입니다. 프랑클에 따르면 삶에서 의미를 찾는 두 번째 큰 길은 경험, 만남,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의미는 단지 행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즉 세상과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 자연, 예술, 음악 속에서 감동받거나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될 때 의미를 찾습니다.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아마도 이 길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의 원천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존재를 초월하여 우리를 더 큰 무언가에 연결합니다. 프랑클은 수용소에서 아내에 대한 기억과 마음속 이미지가 어떻게 그에게 생명력 있는 힘과 의미의 원천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녀를 생각하고 육체적 부재 속에서도 그녀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그의 생존 투쟁에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 가장 높은 목표이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길은 우리에게 순간을 음미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주변 세계에 경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초대합니다. 의미는 진정한 우정의 따뜻함, 가족 유대의 깊이, 석양의 아름다움, 음악 작품의 감동, 단순한 자연 관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삶은 살 가치가 있으며 세상에는 아름다움과 선함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험들입니다. 종종 점점 더 강렬한 경험과 끊임없는 새로움을 추구하도록 내몰리는 현대적 맥락에서 프랑클은 진정한 연결과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별을 바라보는 고요한 순간,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현실과 서로에게 닻을 내리게 하는 깊고 새로운 의미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클은 아마도 가장 도전적이고 심오한 세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 창조가 불가능하다면, 만약 풍요로운 경험과 사랑이 멀거나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면, 만약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고통,
상실 또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다면? 여기에 프랑클은 주장합니다. 의미를 찾을 궁극적인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외부 상황, 불치병,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또는 강제 수용소의 잔혹한 조건과 같은 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도록 도전받습니다. 그러면 의미는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마주하기로 선택하는 방식에서 옵니다. 그는 필요한 고통과 불필요한 고통 사이에 결정적인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마조히즘적으로 고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통이 피할 수 없고 인간 조건에 불가피한 부분일 때 그것은 내적 성장, 용기, 존엄성, 회복력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프랑클은 단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 비극 앞에서 취하는 태도는 순전히 수동적인 운명을 개인적인 승리, 내적 성취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용기와 심지어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심각한 질병에 직면하여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파괴적인 상실 후에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기리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클이 수용소에서 관찰했던 바로 그 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도덕적 온전함, 연민, 인간성을 유지했던 수감자들. 그들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견딜 수 있는 한계 속에서도 그들의 존재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세 번째 길은 인간 정신의 불굴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의미의 빛이 우리의 내적 반응을 통해 켜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어떤 외부 환경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는 존엄성과 목적을 제공합니다. 인간 고통의 심연 속에서 단련된 빅토르 프랑클의 교훈은 먼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종 피상적인 행복을 광적으로 추구하고 진정한 의미가 깊이 결핍된 현대 세계에서 특별한 긴급함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의 원칙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소와 유사한 공포에 직면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자유와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찾고 실현할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을 기르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창조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작더라도 어떤 과업, 어떤 일이 나의 최선을 다하도록 부르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와 더 진정성 있게 연결될 수 있는가? 내 주변에서 어떤 아름다움이나 선함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삶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좌절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가? 어떻게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로, 고통을 내면의 힘에 대한 확언으로 바꿀 수 있는가? 단일한 공식이나 준비된 답은 없습니다. 프랑클이 주장했듯이 의미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독특하고 반복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용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의지를 요구합니다. 프랑클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급진적인 희망의 메시지이지만 수동적인 희망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항상 살아갈 이유, 우리를 인도하고 지탱할 목적을 찾을 힘이 있다는 이해에서 태어나는 희망입니다. 의미는 우리가 삶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랑, 우리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삶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빅토르 프랑클과 함께하는 이 의미 찾기 여정은 성찰과 행동으로의 초대입니다. 만약 이 탐구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프랑클의 아이디어가 당신 자신의 의미 찾기에서 민감한 현을 건드렸다면 아래 댓글에 당신의 성찰을 공유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습니까? 이 추구가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제시합니까? 당신의 관점은 이 여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콘텐츠가 어떤 빛이나 영감을 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가능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슈퍼 땡스를 고려해 주십시오. 당신의 지원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의미를 찾는 것은 아마도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모험일 것입니다. 그것은 직선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발견이 있는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찾고 살기로 선택하는 것은 매 순간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프랑클이 강력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삶은 결코 환경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미와 목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됩니다.